자, 그럼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망설이고 있다면,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신다면, 아직까지 이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이혼을 망설이고 있다면 꼭 들으셔야 합니다. 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혼, 이 단어를 듣기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외도 상담을 하는 저로서는 바람난 남편이 상간녀 완벽하게 정리하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혼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 이유는 외도 상황을 접하고 이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정을 회복하지 못했기에 이혼을 했을 때의 어려움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설명을 드리고 가정을 지키시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어떠한 선택이든 어려움과 힘듦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상담 경력이 늘어나면서 저의 상담 내용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놀아났다면 일단 부부간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바로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아이들도 있고 함께한 연애 시절, 결혼 시절에 온갖 추억들과 기억들, 그리고 집안과 집안, 주변 사람들과 유기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이혼을 죽도록 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독립, 정서적인 독립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혼을 반드시 해야 할 바람난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아내분이 이혼을 해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독립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이혼을 말립니다. 이혼을 해도 혼자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이혼을 선택을 하든지 함께 살아가든지 어떤 선택을 해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격려를 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망설이고 있다면,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신다면 아직까지 이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혼을 할 시점이라면 어떤 고민이나 망설임은 이미 지나간 단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단단해지고 맷집이 커진 상태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이혼을 했다가는 바람난 남편과 헤어지지 않고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상의 고통과 아픔, 외로움을 직면하고 오롯이 다 본인이 일정 기간 동안, 보통 3년이라고 볼게요. 애도 기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견뎌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기 전에 이혼, 회복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상태에서 나는 이혼을 했다라는 마음으로 먼저 살아보시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시점에는 남편이 사물로 느껴질 만큼 상대방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분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도 되고 이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도를 제외한 치명적인 문제가 없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양육과 경제적인 부분들을 고려할 때 이혼을 안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아내들에게 이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굳이 이혼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혼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은 진정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 위주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 나한테 저렇게까지 한 사람을 옆에 두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은 이혼을 선택하시면 되고, 바람을 핀 남편에게 어떤 기대감이나 서운함 등이 없고 내가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옆에 두고 함께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때는 상대 배우자에게 마음을 뺀 상태이기 때문에 분노 표출이나 자신에게 잘해달라고 애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나로 채워가는 시간을 통해 이미 성장해 있을 것이며, 나 자신의 일을 하고 있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쁘기 때문에 나의 에너지를 남편을 향해 쓰지 않게 됩니다. 기대가 없어지면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것, 아이들을 알뜰히 챙기는 것 등 모든 것들이 고맙게 느껴지기 때문에 고맙다라는 마음과 행동을 표하게 되고 배려까지도 해줄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이때 인정에 목말라 하던 결핍이 많은 남편들은 아내의
인정과 칭찬에 어깨를 들썩이며 그런 아내에게 더 잘해주게 됩니다. 이러면서 소위 관계 회복, 새로운 부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이것을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도 상황 이전의 결혼 생활, 부부 관계로 되돌아가고 싶은 열망이 크신 아내분들이 많습니다. 외도라는 큰 사건, 즉 상대 배우자를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이전의 부부 관계로 똑같이 돌아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런 단계까지 올 수 있는 부부는 적어도 바람난 남편이 가정을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난 남편이 외도 상황을 들키고 가출을 하거나 이혼 서장을 보냈다면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나마 가출을 한 남편의 경우에 그 당시에 상간녀에게 미쳐서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경우였거나 상간녀 소송 취하를 목적으로 아내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출을 선택했다면 가정으로 돌아올 여지가 그나마 있습니다만 이혼 소장을 보냈다면 회복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혼 소장을 보낸 남편의 입장에서는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은 불행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 불행함은 상대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 즉 맞지 않았는데 자신이 참고 맞추어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상간녀가 자신과 전생의 인연이었다고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지만 아이를 낳고 함께 살아왔던 남편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혼수장은 내 자신을 정말로 비참하고 비통한 감정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기각으로 맞서는 이유는 바람도 지 마음대로 피고 이혼도 지 마음대로 하려는 남편에게 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리고 미쳐서 바람난 남편이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은 맷집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즉,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원하는 주체적인 이혼을 해야 하지만 이혼 후의 삶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어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강력하게 원한다면 내가 아무리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더라도 그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아이들에게 이혼 가정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주고 싶지 않다. 나는 남편 없이도 혼자 가정을 지키겠다라는 단단한 마음이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여자로서의 내 삶도 챙겨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사랑하며 그렇게 아껴주는 부부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자식들만 바라보고 바람나서 집을 뛰쳐나가서 다른 여자와 살고 이혼 소장을 던지는 남편을 그대로 두고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싫다고 이혼을 하고 싶다고 난리치는 사람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길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으면 합니다. 바람난 남편이 몇천 배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자아 성찰, 자기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돈 아끼고 시댁이 잘하고 살림 잘하는 것 말고 과연 나는 전 남편이 원했던 아내였나?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바람은 아니죠? 미친놈들. 아, 죄송합니다. 분노가 안 사라졌네요. 죽을라고 어디서 바람을 피고. 여튼 이혼 후의 삶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큰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혼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관념들이 이미 우리 몸에 체득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사실 이혼을 하든 혼인 관계를 지속을 하든 그냥 나는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삶을 사시든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매 순간 내가 행복한 삶을 선택하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